해도 너무 적당한 1000만원짜리 국산차입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당한 국산차를 타고 있는 최규남이라고 합니다. 적당해도 너무 적당해요. 맞습니다. 차 명이 뭐죠? 베뉴입니다. 그때 당시의 차값은? 세금하니까 딱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차가 지금 중고가로 검색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더라고요. 네, 1100에서 한 13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아이, 1300까지 아니죠. 네, 그쵸. 차주님 아까 나하고 다 맞춰보고 우리 협의 끝났잖아요. 근데 네. 1300까지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차주님하고 찍기로 하고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렇죠. 싸고 네, 중고가 1000만원이면 이거 사실 굉장히 허들이 낮아지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경차보다는 훨씬 커. 네, 내구성 좋아. 네, 해외에서 잘 팔려. 네, 그럼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팔려. 작년에 이 베뉴가 우리나라에서 4,600대밖에 안 팔렸어요. 네, 셀토스는 6만 대 정도 팔렸고 캐스퍼도 이제 3만 5천 대 정도 팔렸고 네. 그 안 팔린다는 코나도 2만 5천 대를 팔렸는데 네, 얘는 4,600대. 하지만 이 차를 중고로 본다 그럼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가 아니라 이제 같은 비슷한 타신 분들은 대부분 짧게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를 타면 굉장히 차들도 깨끗하고 사고도 거의 없고. 그러네. 우리 차주님이 집에 어머니가 타시는 차가 뭐죠? 캐스퍼가 있습니다. 끝났네. 사실 베뉴 살 바에는 내가 경차 혜택 받고 부가세 환급 받고 그냥 네. 캐스퍼 산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하지만 우리 차주님이 집에 캐스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캐스퍼 말고 이 베뉴 중고로 샀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보험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캐스퍼를 사시려는 분들이 이 좀 더 큰 베뉴 중고로 한번 보실 수 있게끔 네. 오늘 그 경쟁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네.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오, 네. 멋있다. 얘 연비 살짝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조금 험하게 타는 편이라서 이제 12, 13 왔다 갔다 하는데 카페에는 한 20km까지 타셨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은 카페로 갑니다. 그러면 연비도 20 정도로. 네. 나는 12, 13이지만 그거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카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연비 네. 20으로 가고 하지만 얘의 가장 큰 약점 NA다. 아, 자연흡기. 예. 저는 자연흡기라서 더 좋았어요. 아, 좋다. 네. 사실 이 차를 안 사고 캐스퍼로 가는 이유가 야, 네. 1.6 NA 아반떼 타보니 너무 별론데 차라리 1.0이지만 내가 캐스퍼 터보로 간다 라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예요. 그분들 코 오늘 납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힘을 좀 받아서 이제 갔을 때는 터보가 힘이 있는데 네.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부분들 확실히 기동 큰 게 좋더라고요. 우리 차주님은 이 차를 지상고가 높아서 산 거예요. 네, 그렇죠. 땅부터 이 차체의 가장 낮은 면까지가 지상고인데 그게 네.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차입니다. 이 급에서는 거의 가장 높을 거예요. 그렇죠. 네. 차주님 그 수치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죠? 190mm고 네. 니로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니로가 한 1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스퍼가 175 정도 됩니다. 와, 얘 훨씬 높네. 네, 한 15mm가 더 높습니다. 출발하시죠. 한국 타이어. 지상고가 가장 높은 우리 베뉴. 네, 지상고가 높으면 아무리 높은 방지턱이어도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돼. 네, 맞습니다. 차 긁을 일이 없거든. 네, 네, 한번 60km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를? 안 닿았어요. 쫄지 마세요, 차주님. 아, 네. 베뉴 안 긁어요. 네, 안 긋습니다. 네, 차주님 간단하게 차주님 하는 일은 원래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발자예요. 유명하지 아이, 않은 것 같은데. 차주님.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촬영한 M340i 투어링. 네,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80만 정도 나왔는데 그 차주님 웃는 게 아주 살인적으로 매력적입니다. 그 차주님하고 열심히 이제 취미로 네. 사진을 또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약간 비포장, 험지 같은 데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지상고가 높은 국산차를 찾다 이 차를 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가 그러고 보니까 하도 안 풀려가지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아쉬워요. 하지만 인도에서 얘가 경차 혜택을 받고 네. 파는 경차기 때문에 아직도 잘 팔려서 인도에서 생산을 또 하더라고.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주문 생산 방식이라 적게는 한 8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안 팔겠다는 거죠. 저 어머니 처음에 캐스퍼 사기 직전에 네. 베뉴를 저도 권했는데 네. 계약금까지 걸었는데 1년 걸려가지고 사실 포기했었거든요.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안 팔리는 거는 맞아. 하지만 대기가 우리나라 차 중에 가장 긴 차가 이 차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베뉴 차주분들 자부심을 갖고 이 차를 타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중요하거든요. 캐스퍼 말고 이 베뉴를 사야 되는 이유 차주님께서 이제 적어 오셨어요. 네. 가장 큰 거 바로 출력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만 이렇게 악셀을 밟아도 캐스퍼는 3000rpm부터 시작하니까 소음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얘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밟아도 한 1000, 2000rpm 왔다 갔다 하고 3000rpm을 잘 안 넘겨도 100 이상은 갈 수 있거든요. 훨씬 조용하고 언덕 올라갈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집에 있는 거는 캐스퍼 NA죠. 네. 그리고 터보도 타 보셨고 네. 캐스퍼 터보보다 얘가 훨씬 나아요? 저는 운전하기에는 베뉴가 더 좋았어요. 네. 특히 언덕 올라갈 때는 자연느끼의 느낌이 저는 더 좋습니다. 얘는 자그마치 123마력입니다. 네, 맞아요. 캐스퍼 터보가 몇 마력인지 아세요? 아니요. 한 99마력 정도 될 거예요. 자연흡기는 76마력이고. 네. 얘는 12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차체가 한 1.2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벼워서 더 운동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무겁고 적당히 가볍고 모든 게 적당합니다, 정말. 얘가 국산차 뭐 1.6, 1.0 NA에 비해서 베뉴 NA는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진짜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덜 답답해. 네.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벼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가볍고 앞뒤가 짧다 보니까 약간 네. 운동성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니까 네. 캐스퍼 대비해서 베뉴가 전장 45cm, 휠베이스 12cm, 네네. 전폭 18cm가 크고 넓어요. 근데 전고는 캐스퍼가 1cm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두 차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간 차이가 가장 크나요? 저는 이제 수납 공간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졌어요. 이 앞에. 잠깐만, 수납 공간은 좀 뒤로 빼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전폭이요. 캐스퍼는 아무래도 네네. 경차기 때문에 성인 둘이 앉으면은 네네. 뭔가 이렇게 답답해요. 근데 얘는 한 아반떼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네. 받아요. 전폭이. 네, 맞아요. 그리고 2열 공간은 어떻게 또 다릅니까? 제가 이제 베뉴를 처음 보신다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뒷좌석 문을 먼저 열어서 보여줘요. 확실히 베뉴가 크기 대비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캐스퍼 대비해서도 좀 더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사실 경차는 성인 남자가 2열에 타고 막 1시간씩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피곤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래도 한 2시간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승차감이 엄청 뒷좌석이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편안하게 한두 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요? 트렁크 공간이 베뉴가 제가 체감하기에는 훨씬 넓거든요. 특히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게 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건을 빼고 넣고 하기가 되게 좀 짜증나거든요. 근데 베뉴는 이제 평평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서 그게 생각보다 크고 네. 그 공간도 앞뒤로 박스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베뉴는 캐스퍼는 그 앞뒤가 되게 좁아요. 경차니까. 네. 베뉴는 이게 히든 공간이 있어서 네. 바닥을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캐스퍼는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더 커지진 않죠. 이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하고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들, 특히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여기 있는 트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고,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너무 일자로 크다 보니까 좌우 움직이다 보면 핸드폰 꽂아놔도 저쪽으로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합니다. 미끄러져서 저쪽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게 불편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상고 차이가 꽤 크다. 캐스퍼는 175인데 이 차는 190mm. 15mm 차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방지턱을 넘을 수 있고, 네. 또 사진 찍으러 갈 때도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네. 캐스퍼는 못 가죠. 이게 조금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네. 자갈밭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게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도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또 캐스퍼 차주분들 길을
질을 좀 살려드려야 되니까 네. 저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베뉴보다 캐스퍼가 좀 나은 점 네. 5가지가 넘어요. 오. 놀랬죠? 별건 아니지만 네.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 예. 얘는 8인치고 아. 캐스퍼는 10.25인치. 아, 그래도 크구나.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내비를 보거나 이런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막 와닿거나 그렇진 않아요. 방금 캐스퍼가 감동적이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아니야, 거예요? 아니야. 제 오해입니까? 네. 카메라 한번 제가 돌려서 여러 번 첨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캐스퍼는 페리가 되면서 오토홀드 기능, 아.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후 재출발이 가능합니다. 아. 베뉴는 그게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걔는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거구나. 네.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건 몰랐어요. 뭐 요게 또 운전의 맛이 있으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그렇죠. 물리적인 게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눈 오는 날 구화방 타면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로 드리프트 좀 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20몇 년 전에 이거 있으면 그거 되거든요. 구화방으로 됐으니까 얘는 껌이죠. 네, 되겠죠?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아니 차주님 이게 있는데 이거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직무유기네. 이거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거. 네. 공터 가셔가지고 안전한 거 꼭 네, 네. 하시길 바라고. 또 있습니다. 베뉴는 에어백이 6개, 네, 맞습니다. 6개입니다. 캐스퍼는 얘보다 작은데 7개. 아. 네, 오늘 많이 놀라시네요. 아.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는 안전사양이니까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 또 캐스퍼 사드렸잖아요. 네. 동생분께서. 네. 동생한테 감사한 말씀 해주셔야죠. 수고했다. 그리고 또 캐스퍼는 엔진 트림이 다양합니다. 터보도 있고 하물며 전기도 있습니다. 네. 얘는 그냥 단일 1.6 NA. 또 별건 아니지만 캐스퍼는 앰비언트가 괜찮아요. 아, 저는 그 싫습니다. 앰비언트 없는 게 좋아요. 차주님 어두워가지고 시공하셨잖아요. 실내 LED. 이것만 킬 때만 키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유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운전에 일단 방해가 될 것 같고 시선이 가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한 거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룸미러 뒤에 네.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분이 여기 주렁주렁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 다 떼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주렁주렁. 딱 가운데만. 네, 딱 가운데만.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도 이 빛이 이런 화려한 색깔, 핑크색, 살구색 이런 걸로 또 하셨어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밝은 거를. 어차피 핸들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런 고질병으로 저는 반격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거 있더라고요. 카페 네. 보니까 IVT 변속기 내구성 이슈. 네네. 짧게는 6만 킬로의 손상이 와서 통 교환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무려 400만 원. 거의- 차값의 거의 3분의 1. 네. 그게 고질병입니다. 이게 확실히 CVT 미션은 네. 좀 큰 차이는 못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긴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고장이 나거나 뭐 불편을 겪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9만인데도 네. 이게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질병이 큰 게 없어. 일단 차주님께서는 이 차 사고 튜닝을 한 게 2가지예요. 네네.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LED로 교체하신 거. 네. 원래는 이제 벌브 네,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15인치를 17인치로 교체를 하셨어요. 아, 휠이요? 네. 네, 그 이유는 뭐죠? 15인치 휠을 써보니까 1.6리터 엔진에 비해서는 좀 얘가 운동성이 좀 좋은 편인데 이걸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티 많이 안 나게 네. 정품 휠이랑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껴가지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15를 17인치로 인치업을 했다. 네. 만족하십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개선이 돼요? 일단은 네. 램프 돌 때 가장 크고요. 폭도 225가 되니까 그립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몇이었어요? 185에 15인치로 알고 있어요. 연비는 조금 안 좋아졌나요? 아마 연비 안 좋아질 건데 제가 워낙 연비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장점으로는 네. 이 엔진과 미션의 조합이 내 기준으로 너무 훌륭하다. 네. 연비도 잘 나오고, 네. IVT 미션 또한 나 같은 운전 습관 사람한테는 울컥거림도 전혀 없고 너무 좋았다. 네. 일단은 차체도 가벼워서 그런지 포르쉐나 뭐 페라리 이런 걸 잘 안 타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네. 도심 상황이면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적당하게 좋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밟았다 뗐다 이러면서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살짝 떼기만 해도 애가 엔진을 후루룩 미션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장점 같습니다, 저는. 국수도 아닌데 미션이 후루룩 미션을 네. 바꿔요. 네. 이거 표현 좋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또 국수와 함께 하시죠. 두 번째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실내외 공간의 구성이 아주 알차다. 네. 알이 그냥 꽉 찰 정도로 알찬 거죠. 네. 아까 얘기한 거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2열이 풀플랫은 아니어도 거의 완전히 접히기 때문에 거기 위에서 이제 잠도 자고. 출사 같은 데 가서 네. 그리고 19년식에 나온 차인데 안전 편의 사양이 꽤 많이 적용되어 있다.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있어서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면 네. 자동으로 삐삐삐 알림 오고 얘가 네. 브레이크까지 잡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가장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앞차 출발할 때 바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띠딕 경고음으로. 네. 그게 편하죠. 되게 편해요. 그거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돼요? 네. 유선으로. 네, 유선으로. 그래서 카카오 내비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통풍은 없지만 1열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 네. 이거 외에 진짜 자랑하고 싶은 옵션이 하나 있잖아요. 차가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헤드라이트가 좀 켜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 고급차들처럼 프로젝션은 아니고 그쪽을 비춰주는 램프가 켜지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좁은 길, 산길 같은데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할 때 되게 편합니다. 맞아요. 네. 좌회전 할 때는 왼쪽이 좀 더 밝고 네. 우회전 할 때는 오른쪽이 좀 더 밝고 네네. 요런 게 베뉴에 신기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특히 이제 좁은 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시야 확보가 많이 되고 그리고 건널목 같은 데 이렇게 있을 때 시야 확보가 되니까 네. 그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 크기가 캐스퍼보다는 많이 크지만 그래도 얘 운전하고 주차하기가 많이 편하죠. 네, 레이랑 차 축간 거리는 똑같은데 차체가 좀 더 크니까 네. 차체에 비해서는 회전 반경 이런 게 좁아서 네. 막다른 길 이런 데서 이제 돌려 나오기가 생각보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소소한 단점들 좀 얘기 좀 할게요. 네. 일단 외부 바람 소리가 좀 크다. 백미러 때문에 여기서 네. 풍절음이 들리는데 이거 흡음재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스피커를 듣고 노래를 듣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에이징이 좀 돼서 괜찮은데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캐스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캐스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는 네. 캐스퍼도 스피커 옵션을 안 넣으셨죠? 네, 안 넣습니다. 같은 순정 기준으로 캐스퍼가 스피커가 더 낫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런 급 탈 때는 모든 차들이 사실 2열 승차감은 많이 아쉽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경차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낫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플라스틱이 여러 군데 많은데 사실 통풍구나 이런 데 은색 처리되고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스가 나면 안 이쁘게 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보기에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보면 흉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옷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조금씩 누적되더라고요. 탈고 내릴 때 옷에 자크 같은 데 딱딱 걸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찍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겠죠. 근데 네. 티가 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 후방 카메라가 지금 범퍼 밑에 있거든요. 네. 많이 아래를 보고 있어서 네. 비 오거나 할 때 조금 위험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후방 네. 카메라의 위치가 네, 위치가. 너무 땅을 보고 있다. 네. 이거 예전에 G70 슈팅 브레이크도 그랬거든요. 너무 바닥을 비추고 있어가지고 네. 후방 카메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베뉴 이런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많이 안 팔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중고로 샀을 때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차보다 진짜 싸고 잘 나가고 공간 넓고 그리고 내구성 좋고 네. 이렇게 뭐 데일리로 뭐 출퇴근용으로 타도 나쁘지 않고 네. 뭐 회사에서 이런 차 한 대 있으면은 2열 폴딩도 되니까 짐도 많이 실리고. 네. 알겠습니다. 베뉴가 지금은 시차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누가 이 영상 보고 나한테 야 셀토스 깡통 가면은 베뉴랑 비슷한데 뭐 사는 게 낫겠니?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전 솔직히 셀토스 사러 갈 것 같긴 해요. 아 왜요? 기본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게 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한 2천만 원대의 그 예전에 팔던 모던 트림을 출시만 해준다면 네. 저는 그거를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이 영상 보고 최근에 베뉴 내가 신차를 샀다 아니면은 셀토스를 사신 분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안녕. 안녕. 셀토스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깡통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셀토스가? 네. 옵션도 너무 좋아요. 차주님 때문에 다 망했어요.